퇴직하는 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들었던 회사를 향한 마지막 출근, 그리고 일과를 마친 마지막 퇴근은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2019년 전성기 리서치에서 퇴직한 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더군요. 퇴직 후 5년이 안 된 45세에서 70세에 해당하는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퇴직 당시에 느꼈던 기분 1순위는 스트레스를 받던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후련하다로 답한 사람이 3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련하다고 답한 퇴직자들의 퇴직 이후 행보를 보면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기분이 든다 32.14%, 생활의 큰 부분이 사라져서 상실감이 든다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된다고 답했던 30.71%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죠.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저도 10월 31일이 퇴직하는 날이라 그런지 퇴직 당일 기분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성기 리서치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자들이 퇴직했다는 사실을 언제 실감하는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느낌 속에 예비 은퇴자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은퇴해야 하는지 6가지 핵심 답안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은퇴를 앞둔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40대에게도 좋은 힌트가 되는 만큼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 1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는 응답자의 47.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느낌을 분석해보면 결국은 은퇴하기 전에 은퇴 후에 할 일을 계획하지 않은 사람이 2명 중 1명이란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몸과 마음을 가진 중년인데 하루아침에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일까요? 일본의 우치다 테마키코가 지은 책 끝난 사람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년퇴직이라. 이건 생전 장례식이다. 생전 장례식, 굳이 해석을 한다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인데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이란 표현을 쓴 걸 보면 퇴직 후에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퇴직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과 마주하지 않기 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은퇴 후에 갈 곳과 할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퇴직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 2위, 평일인지 휴일인지 헷갈릴 때입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39.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직장생활 할 때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관심이 많죠. 특히 월요일은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고, 금요일은 가장 좋아하는 요일로 인식하는 만큼 매일매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이 직장인의 일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퇴직자들의 일상은 요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이나 금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대한 느낌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매일같이 월요일이어도 매일같이 공휴일이어도 할 일 없고 갈 곳 없는 퇴직자에겐 그냥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하루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퇴직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 3위, 밥값을 선뜻 내겠다는 말이 안 나올 때입니다. 이 또한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내지 3인 정도가 모여서 간단한 식사와 술 한잔 걸치는 식사를 할 경우 얼추 7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는 이 정도의 밥값은 서로 내겠다고 카운터 앞에서 줄서기 경쟁을 하는 일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익숙했을 텐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돌변합니다. 사실 10만 원 정도의 비용은 퇴직자 입장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물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소득은 변변치 않은데 여기저기 모임에 나가서 밥값을 내고 돌아다니면 모르긴 해도 사모님에게 된통 당하지 않겠습니까?
퇴직자들의 어깨뽕의 높이는 주머니 사정에 달렸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오죽하면 하루 용돈으로 5,000원을 쓸 수 있으면 탑골공원을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하루에 1만 원의 용돈을 쓸 정도가 되면 탑골공원을 넘어서 종각까지 활동 반경이 넓혀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하루 2만 원 정도의 용돈을 쓰는 사람은 종각을 넘어 시청까지 활보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겁니다. 퇴직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 4위, 나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입니다. 이런 답변을 한 사람은 31.9%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소개하는 걸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대충 이런 식입니다. 저는 무슨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직급, 하는 업무,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는 자기소개가 많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갈 곳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개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갈 곳과 할 일이 없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소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무개입니다. 단순 심플해서 좋긴 하지만 정작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주어진 3분 동안 자기소개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나는 30초도 채우지 못할 만큼 나에 대해 소개할 수 없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퇴직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할 게 많으니까요. 퇴직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 5위, 재직 중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입니다. 이는 31%를 차지한 답변인데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38%는 50세에서 55세 사이에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은퇴자의 나이는 대략 60세 전후죠. 아무래도 결혼은 경사이기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싶은 만큼 전화번호부를 뒤적이기 시작할 겁니다. 대부분은 혈연, 학연, 지연,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회인이 그 대상이죠. 혈연과 학연 그리고 지연에게 자녀 결혼을 알리는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직장 동료였던 사람에겐 사실 부담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퇴직 후에도 끈끈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면 문제될 게 없지만 10명 중에 8명은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퇴직 후 전 직장 동료에게 경조사건으로 연락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 6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밀 명함이 없을 때입니다. 이는 응답자의 22%를 차지한 답변인데요. 저는 인생 100년 동안 사용하는 명함이 3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념적 관점입니다. 제1명함은 취업 시점부터 은퇴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명함이고 제2명함은 은퇴한 다음부터 소득 정년을 맞는 73세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명함은 73세부터 죽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 인생명함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1명함은 누구나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2명함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다수의 은퇴자들은 제2명함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2명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직장 생활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명함이 아니니까요. 제가 주목하는 제2명함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이죠. 가령 제 경우는 계속 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제3의 나이 연구소라는 이름을 일찌감치 정하고 명함에 새겼습니다. 고갈TV 엔딩 화면에서 제3의 나이 연구소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도 그런 이유죠.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명함에 새겨보세요. 가령 산행을 좋아해서 등산을 많이 한다면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개라고 명함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만 아니라 취미, 특기, 관심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명칭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세요.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 1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2위, 평일인지 휴일인지 헷갈릴 때입니다. 3위, 밥값을 선뜻 내겠다는 말이 안 나올 때죠. 4위,
나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입니다. 5위, 재직 중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죠. 마지막 6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밀 명함이 없을 때입니다. 이런 6가지 느낌을 잘 들여다보면 은퇴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유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